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TV 속에 못된 며느리를 보고 아유 저런 며느리가 다 있네. 너도 저러니? 라며 저를 떠보고 친정이 마음에 안 들면 너네 친정 식구들은 그러지 않지? 어? 매번 돌려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와 맘 상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돌려 말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얼굴에 그늘이 뭐 대충 어머니께서 어떻게 돌려가시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계신데 그게 이렇게 그 속풀이쇼 동치미를 보세요. 거기 그 센데.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싫어요. 왜요? 그 며느리들이 이제 요즘 시어머니들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 네. 처음에 저를 안 불러요. 남편을 불러요. 그러니까 진성아 이거 와서 이거 좀 봐라. 근데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더라.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는 안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도 없고 어머님이 사실 저희 집에 잘 오시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러고 있는 건지 그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면 좋으실 텐데. 그래서 뭐 서운한 거 있나? 또 한 번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챙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너무 많아서 가져오기 싫은데도 그러니까 제가 다 챙겨온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이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가는 거 거절하는 적이 없다고.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아, 그건 어떤 의도예요? 그러면 뭔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애둘러서 하는 표현들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통틀어서 제일 서운했던 거. 들어보면 말투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 뇌경색을 좀 앓았어요. 아이고. 명절 되면은 그 음식 같은 거를 제가 다 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일 힘든 이제 튀김, 전 이런 거는 제가 집에서 해서 가서라도 꼭 해가거든요. 이제 1월 말에 설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그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아프고 편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음식 같은 거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라 못한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 손으로 장 보고 음식을 다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대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손이 편마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설거지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이제 좀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좀 움직였더니 어머니께서 그때서 놔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투와 뉘앙스가 사실 지금 뭐 비속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정서가 지금 들어있으니 좀 약간 날카로우니까 그 며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누구보다도 잘 살았거든요, 집이.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에 의한 배신으로 인해 한 번에 확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가족들한테 좀 배신을 많이 좀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살았었지만 다 접고 순천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면서부터 어머니 이제 그 틀에 갇혀 계세요. 아직 딱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그 틀에 딱 갇혀 계시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뭐 치맛바람도 쐬셨고 자기 그런 부분 하물며 뭐 다림질을 할 때 청바지까지 다리세요. 그거 잘 안 달리는데. 네, 청바지에 뭐 니트 옷에 각 잡으시고 신발 뭐 양말 이런 것도 항상 하얀 양말 흰 양말 해서 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단점이 친구들이 집에 좀 못 놀러 왔었어요. 왜요? 틀어지는 게 싫으시니까 조금 티를 내시니까 아이들이 간 다음에 이제 치우시는 그 모습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어머니 그 틀에 계속 있기를 바라니까
저는 그게 조금 깨면 좋겠다. 그런데 특히 제 아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하고의 그 관계가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 여성분의 그 말투나 목소리는 아직도 그 압력이 자꾸 참다가 아주 꽉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 압력이 막 내 마음에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압력밥솥에 이걸 돌려서 픽 하고 나가야 돼. 지금 오늘 이러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어머니를 까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있다가 폭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거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의 마음이 그걸 정확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죠, 집안에. 제가 보기에 그 시어머니 되신 입장은 아마 이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 나갔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했어요. 근데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족에게.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경계 모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존심에 내가 너무 큰 상처가 돼. 그러니까 바로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어. 그건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나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보기엔 왜 앞에서 차라리 말씀하시지 왜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나 그게 너무 더 짜증이 나네?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이제 엄마 듣기에는 야 섭섭하다 며느라 아들아. 나 사실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 30번 50번이었는데 나 말 안 한 거야. 물론 내가 말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새어나간 건데 너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TVN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김창호 그 종자한테 그 전부 다 얘기를 동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가 될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 좋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햄버거 기법이에요. 첫 번째, 햄버거는 간단해요. 빵과 빵 사이에 뭔가를 넣는 것이에요. 그럼 그 빵은 뭐냐? 어른들에 대한 인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얼른 패티를 착 넣어버려요. 진짜 빨랐어요 방금. 진짜 빠르시네. 그때 얼른 쌀, 보리 이렇게 하듯이 얼른 빨리 넣어야 돼. 그건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머니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아버님이 의도하시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빵은 뭐냐? 가능하시거든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은 가정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고 그러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번 시어머니 시아버님에게 햄버거를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 프로를 어머님이 아버님이 꼭 한번 보십사 하고 왜냐면 우리의 이 내용을 엄마 아빠가 또 들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보셔야 돼.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미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뽀용이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의 어머니 남아있는 인생에서 제가 최고의 진짜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딸 같은 며느리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매번 말하는 뽀용인데 그 혜진이 저 정말 잘 만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발 그 틀에서 조금 나와주셨으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목을 끄는데요. 키 182cm의 여자이기 때문이죠. 와, 진짜 크다. 한국에서 182cm의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무례한 말들을 감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연애하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 신경을 덜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직접 만나볼게요. 큰 키가 컴플렉스인 질문자분 네네. 어디 계십니까? 저 끝에 앉아 계시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일어나진 않으셨지만 그럼 키가 지금 적힌 대로 182. 네, 맞습니다. 182.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안 어머니도 커 좀 보이시는데. 커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지금 밑으로 한참 더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살짝 일어나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와, 헉, 진짜 모델 같으시다. 아 근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재성 씨가 한번 좀 체감이 충분히 되고. 한번 가서 안 돼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김준호 씨랑 같이 가서 한번 무대 위로 모실게요. 저희가 여성분 잠깐 무대 네. 위로 나와주시고요. 자 중간에 끼워주세요. 네. 제가 이쪽으로. 제 얘기가 들려요. 와 진짜 크다. 여기까지가 다리신 거죠? 다리가 어디? 여기에요. 지금 키가 언제부터 키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키였. 와. 중3 때 78이었어요. 우와. 그러면은 단 한 번도 키로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겠네요, 반에서. 태어날 때도 컸어가지고.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도 남들보다 조금 컸어요. 몇 센치였죠? 4.2. 4.2요? 와, 엄청 우량하였네요. 그럼 별명도 사실 그러면 학창 시절 때 좀 무례한 별명들이 좀 있었겠네요. 제가 남들보다 막 다리도 기니까 키다리, 뭐 꺽다리 이런 거 많았고 목도 남들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기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근데 막 크게 상처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어렸을 때는 그냥 짜증났어요. 아, 짜증이 났고. 그냥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키 관련된 얘기가 다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럿이니까. 맞아요. 친구들이 키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 나 키 얘기하니까 키 얘기 싫어하니까 키 얘기하지 마. 이렇게 까칠하게 대할 정도로 네, 싫어했어요. 친구들이 근데 왜 스트레스야? 난 좋을 것 같은데 너 그거 그냥 기만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저랑 한 3일만 같이 다니면은 깨달았어요. 아, 너가 왜 스트레스라고 하는지 알겠다. 왜냐면 이게 저랑 같이 다니면은 아주머니들이나 그냥 네. 아저씨들이 저한테 너는 근데 키가 몇이야? 너 꿈이 뭐야? 엄마 아빠 직업이 뭐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최근인데 엄마랑 이번에 옷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거인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갑자기. 진짜 무례하다. 진짜 최악. 제가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나니까 소인 이랬어요. 소인. 거의. 소인. 소인. 걸리버 여행기 같네요. 그 사람이 확실히 기분은 나빴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점원이 와서 제지를 하시면서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제지하긴 했는데 이상한 분이세요. 기분이 너무 나빴긴 했어요 그때도.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고충을? 아니요, 없습니다. 엄마가 당신 탓이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혹시 어머니 키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엄마는 75십니다. 어머니가 크시구나. 아버님은 크시네. 근데
어머니도 지금 그 연도에도 상당히 큰 키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혹시 같은 컴플렉스가 있으셨을까요? 다 똑같죠. 키 재는 거 그리고 별명 네. 전봇대. 아, 그리고 제가 말랐었거든요. 뭐 길 따라 타고 빼빼로 뭐 이런. 아. 더 빼빼로 네. 가는군요. 애가 저한테 말을 잘해줘요. 무슨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잘 해주는데 네. 유독 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얘가 사춘기였잖아요. 네. 그때 한참 힘들었는지 오메. 그때 와서 처음으로 저한테 펑펑 울면서 얘기를 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뭐 좋은 말을 해주거나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그때 불쌍해서 저도 같이 그냥 울었어요. 어머. 근데 웃긴 건 그 다음부터도 얘기를 안 해요. 그 키에 대해서는 유독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관객석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사실 특정하게 누구를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여성분이 저는 처음에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키가 커서가 아니라 되게 젊고 매력적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이 왜 에너지의 느낌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막 내가 젊고 막 매력적 외모가 있으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당당한. 딱 이렇게 뭔가 그게 있어. 그 딱 기세랑 아우라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커튼이 닫혀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래가지고 눈에 띈 것 같아요. 유난히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뭐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는 게 조금 경직된 나라인 건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이렇게 엄마하고 시장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키가 작은 상태에서 눈이 이랬거든요. 그리고 눈이 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너희 아버지 미국 놈이지? 그때는 그렇게 아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이제 그 기운 자체가 별로 이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린애한테.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뭐 그런 무지한 발언을 하지 않지만 그땐 저보고 틱이라고 그랬어요. 아, 피가 섞였다고. 되게 무지한 시절이었어요. 야만적인 시절. 흑백적인 시절이었어요. 세상을 그렇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으로 보는 흑백적인 시절.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시절을 또 우리 여성분은 겪어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야, 키 큰데 아유 씨 무슨 뭐 다리 길어가지고 너무 좋겠다 씨 무슨 뭐 그걸 사연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뭐 그런 사람들 아마 2%가 나가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서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절에 태어났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게. 조금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신의 삶을 칼라로 조금씩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보는 거에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키 크고 그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까 저 봤어요. 특별히 남자들.